어, 우리가 이제 그동안 십신에 대해서 기본 키워드하고 그 다음에 그 육신의 이제 상생 상급 배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십신의 역할까지 했고 이제 오늘은 십신의 배합의 특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보면 자 십신의 배합의 특성에서 비견이 있어 사주에. 비견이 하는 역할이 뭐였죠? 비견은 인성을 설계하고 식신을 상생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생에서는 그쵸? 그 다음에 상극에서는 비견은 편재를 상극하고 칠살의 상극을 받는 거죠. 그렇지. 그쵸? 상관. 상생 두 개, 상극 두 개를 항상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식신이 이제 인성을 봐가지고 인성의 생을 받았어요. 편인의 생을 받았어요. 비견이. 그럼 비견 입장에서는 준비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비견의 생을 받았으니까 비견의 생을 받으면서 자기를 갖추느라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 준비가 된 거죠? 된 거죠. 비견이, 그치? 갖춰진.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갖춰진 비견이 열심히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활용해야 되죠? 자기 능력을. 그럼 활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비견이 식신이 있어요. 그치, 식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식신이 있어요. 그쵸? 식신이 있어야 되는데 실컷 열심히 준비했는데 만약에 비견이 식신을 보지 못하면 자기가 배우고 갈고 닦은 실력을 활용할 환경을 만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에 그게 뭐라고 써 있어요? 비견이 자기 발전에 필요한 것을 열심히 준비하였으나 식신을 보지 못하면 준비한 것을 쓰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불필요한 것만 준비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자격증이란 자격증은 준다는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도 아니고 그게 무슨 자격증이죠? 민간 자격증. 당장 자기가 써먹지도 않을 자격증만 이 공부 저 공부하면서 자격증 많이 따는 사람들 있죠? 그건 뭐예요? 준비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 이것저것 다 했어요. 뭐도 배우고 뭐 무슨 자격증도 따고 무슨 자격증도 다 땄어. 근데 그거는 실용성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뭐 무슨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라도 따놓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자기가 공인중개사를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그런 자격증들은 있잖아요. 누구한테 빌려주고 임대해도 돈이 얼마 정도 나오는 거. 그런 거는 쓸데없는 자격증이 아니죠. 그거는 식상으로 쓴 거예요. 비견이 준비해갖고. 그런 자격증은. 근데 써먹지 못하는 자격증들 많잖아요. 그쵸? 뭐 심리상담사 자격증 이런 거 따놓고 써먹을 수 있어요? 자기가 직접 저기 하지 않으면은 아무 데도 써먹었잖아요. 자기가 직업으로 쓰는 거 아닌 이상에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비견이라는 건 비견은 곧 나랑 같은 거잖아요. 비견이 나잖아요. 나와 비견은 같은 거니까. 이해했나요? 근데 이제는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하고 같은 음양과 오행을 갖고 있는 건데 내가 비견을 갖추고 있으면 나는 비견을 보고 내 부족한 부분을 갖추면서 준비하는 건데 인성을 함께 쓴 거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식신이 없다.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통변해요? 사주에서 비견은 있는데 식신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불필요한 공부라든가 뭐 불필요한 준비 같은 거 이런 거를 차단시키고 점검을 해봐라. 실질적으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이 부분은. 그래서 그러니까는 각자 사주에서 비견이 있는 사람들 사주에서 비견이 있는데 식신이 없는 사주에 식신이 없다. 그런 사람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반장님 이해하셨어요? 왜 말씀이 없으셔? 네? 이해했어요? 그 무슨 말인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비견 요 밑에 있는데 아, 그건 비견이 아니에요. 그건 근이에요. 근. 아니, 근. 지지에 있는 거는 뿌리, 근. 천간에 있는 게 비견이에요. 이해하셨죠? 천간에 있어야 된다고. 네, 천간에 있는 게 비견이에요. 네. 근데 지지에 있는 근도 비견처럼 작용을 해요. 이해하셨죠? 근데 용어는 다르지만 지지에 있는 근도 비견처럼 작용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비견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근황하면은 그걸 근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포함이 된다고 해야 돼요. 그것도 지지에 있는 근도 천간의 비견이 아니라도. 그 육신이 있잖아요. 네. 그 천간에 있는 육신하고 이제 그 지지에 있는 육신하고는 다르게 봐야 됩니까? 통변이 약간 다르죠. 이게 여기에 나오는 그거는 전 거고. 지지의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천간에 있는 비견겁제는 비견겁제라고 하고요. 지지에 있는 거는 근이라고 얘기를 해. 근. 뿌리 근. 그러니까 지지에 있는 거는 뭐냐면 내 개인적인 거니까 육친적인 거예요. 육친. 혈연관계 육친. 그러니까 같은 비견도 지지에 있는 뿌리 근은 가족과 같은 개념이고요. 천간에 있는 비견은 사회에서 만난 경쟁관계나 친구, 동호회 이런 거고요. 지지에 있는 비견이라고 하는 근으로 쓰이는 것들은 가족 개념이에요. 가족 개념. 가족하고. 예. 그게 조금 구분이 달라요. 그럼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천간에 있는 걸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예. 그런 거네요. 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예, 그럼 네. 이해가 갑니다. 자, 두 번째는 식신이 사주에 식신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식신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식신이 하는 역할이 비견의 생을 받고 편제를 생하는 거죠. 편제.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상극에서는 식신이 칠사를 극하고 그 다음에 편인한테 극을 받죠. 실사를 그걸 받고 편인을 극하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편인이 식신을 극해요. 편제. 편인이 식신을 극해요. 편인이 식신을 극하고 식신은 칠사를 극하고 상극에서는 그 두 가지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식신이 그러니까 육신을 딱 보면 얘가 상생 두 가지, 상극 두 가지를 하는구나를 적어놓고 정리한 다음에 내 사주에 식신이 있으면 이 네 가지 중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네 가지가 다 있으면 네 가지 역할을 다 할 것이고 한 가지밖에 없으면 한 가지만 할 것이고 이해하셨나요? 식신이 있으면 뭔 먼저 봐야 돼요? 아, 식신이 비견이 있어서 생을 받고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비견이 재성이 있어서 재성을 생하는지 식신이 재성을 생하는지 그치? 상생은 두 가지를 봐야 되고요. 상극에서는 칠살이 있으면 아, 이 식신이 하는 역할은 내 사주의 식신이 하는 역할은 칠살을 극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칠살을 위험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식신이 있는데 편인이 있으면 편인이 식신을 극하니까 내가 이제는 내가 재능이나 실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야 돼요. 식신은 재능이고 실력이거든요. 이해하셨나요? 왜 재능과 실력이 될까요? 그것은 일간이 타고난 것을 식신으로 이렇게 내놓는 거니까는 일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의 능력을 식신으로 이렇게 내놓는 거란 말이에요. 식신은 일간을 설계해서 나오는 거니까. 이해했나요? 원장님? 여기까지 내가 한 말? 천천히 할게요. 네. 자, 식신은 다시 얘기할게요. 자, 식신이 하는 역할 상생 두 개. 비견, 겁재를 생하고 비견 겁재를 생하고 그냥 겁재까지 넣게 그냥 비견 겁재를 생하고 그쵸? 그 다음에 재성 현재 정제 재성을 또 생한다. 재성을 생한다. 그쵸? 비겁의 생을 받고 재성을 생하는 게 식신이 하는 역할이다.
그게 상생이죠. 상극에서는 뭐가 있어요? 식신은 칠사를 극하고 극하고 그 다음에 편인의 극을 받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식신이라는 것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역할을 하는 건가요? 나쁜 역할을 하는 건가요? 식신 좋은 역. 좋은 역. 그렇죠. 하는 거예요. 식신 앞에서 비경, 공부했죠. 겁제, 식신은 풍요를 나타내고 그렇죠? 그다음에 재를 만들어내는 거이기 때문에 그 복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칠사를 극하기 때문에 그 항상 어려움을 예방하고 그렇죠? 항상 준비하는 그러한 복덕신이다. 그래서 식신을 복덕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식신만 하나 똑바로 갖고 있으면 평생 위험한 일 안 당하고 먹고 사는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다. 그런 식신을 편인이 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편인이 식신을 극하면 식신이 그런 복덕신으로서의 하는 역할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다스는 못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식신이 뭐냐면 인체의 모든 생식 기능이라 그랬잖아요. 나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모든 구멍이 식신이라 그랬죠. 식신상관. 배설기관과 같은 거라고 했거든요. 이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체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신체로는 배설기관과 같기 때문에 그것이 이 식신이 잘 유기하게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편인이 식신을 이렇게 딱 극을 하면은 배설기관이 막힌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겠어요? 병들겠어요? 병들죠. 편인이 식신을 극하면 배설기관이 막혀가지고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니까 일을 하겠어요? 못하죠. 그쵸? 일을 못하지. 일을 못하지. 식신이 편인의 극을 받으면 다 막힌 거니까. 그쵸? 그런 사람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맨날 병원에 있거나 놀고 아니면 있거나. 놀고 있거나 그래서 나라에서 보호 대상자로 있거나 이해했죠?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일간이 신강하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거잖아요. 그 글자가 식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사람이죠. 그렇죠. 이렇게 사람인견에 이렇게 기를 양자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먹이고 의식주 먹이고 살리거나 아이를 먹이고 살리는 거로는 목적신이고요. 저 글자를 보면 사람을 기르는 거니까는 아직 미숙한 사람들 노약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을 길러준다는 그런 의미가 저 글자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러한 식신을 편인이 이렇게 극을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건강 질병으로 안 좋거나 무의도식하거나 그렇지 않고 일간이 강하면 뭐로 가냐면은 어리숙한 사람들 노약자나 그쵸 노약자나 어리숙한 사람들을 상대로 이 상극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취해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편인이 저 식상을 취해서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식신을 취해가지고. 그 식신이 뭐냐면 노약자들이에요. 어리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취해서 먹고 사는 사람으로 가요. 직업이 놀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게 뭐 하는 거냐? 노약자는 뭐예요? 고아원. 그 다음에 요양원이라든가 재가복지라든가 그쵸?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먹고 살고 또는 쓸데없는 민간 자격증 팔아먹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 한스러운 사람들한테 자격증 현혹시켜가지고 뭐 자격증 막 그럴듯하게 뭐 뻘쩍뻘쩍하게 만들어가지고 필요도 없는 자격증 그런 거 만들어서 무슨 자격증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식신을 취해오는 거예요. 편인이. 그리고 자기는 노동을 안 하고 식신이 파괴됐으니까 노동 못할 거 아니에요. 손발이 이게 부지런하지 못한 거니까 편인이라고 하는 꾀하고 이 그런 모사 이런 것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을 상대로 먹고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편인이 식신에 극을 당하면. 이렇게 육신에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지 몰랐죠. 응? 맞아요. 응. 그러니까는 사주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구나 하는 게 나온다니까요. 그렇죠? 그거는 내 사주에 식신이 있으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라고요? 비견이 있나? 비견이 지전년. 또는 비견이 없으면 근이라도 있으면 괜찮아. 그럼 근에서 근으로라도 하니까는 자기가 가족의 어떤 가족의 의지처를 두고 힘있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응? 그 비견겁제가 있으면 경쟁하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거고, 그렇죠? 어쨌든 사회생활을 하려면 몸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럼 식신은 몸이잖아요. 내 배설기관이니까. 그러니까 일간이 근이 튼튼한 일간이나 비견겁제가 식신을 생하면 그 사람은 튼튼한 사람이에요. 그쵸? 식신은 육체와 같은 거예요. 내 모든 배설기관이니까 육체와 같아요. 육신에서는 내 몸은 뭐라고요? 식신이에요. 식신상관. 그쵸? 그러니까는 이렇게 식신이 있으면 이 식신이 내 몸이 튼튼한지 약한지 부실한지는 뭘 봐야 돼요? 일단은 일간이 근황한지 비겁이 있는지 이해하셨죠? 그것도 봐야 되죠. 그거를 보고 근데 만약에 그게 없어. 그러면 몸은 허약하더라도 그럼 이 사람이 정신은 건강한지 정신력으로라도 살 수 있는지 정신이라도 똑바른지는 뭐야? 인성이 있는지 봐야 돼. 인성. 그렇죠? 근데 그 인성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성은 특히 편인은 식신을 극하는 육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편인이 일간을 생하면 식신을 극하지 않아요. 자,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병화일간이 인월에 이렇게 태어나면 이 병화가 여기 장생지죠? 무병갑이 있잖아요. 그쵸? 응. 그러니까 얘 장생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얘가 무인 이렇게 태어났다. 그럼 얘가 식신이잖아요. 그쵸? 식신인데 여기 간목이 있다 하더라도 얘는 양화고 얘는 양목이고 얘는 양토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얘가 이렇게 목생화 해가지고 목생화에서 화생토로 나가고 얘도 목국토로 가지 않고 얘가 비겁이 없더라도 얘는 양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설계해 온다고. 응? 그래갖고 이렇게 한다고 목생화 화생토로 이렇게 나간다고. 응. 이렇게 목국토로 가지가 않고. 이해하셨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을목이야. 을목이래네. 을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화일간이야. 그러면 여기 이제는 을목 편인이 있고 여기 기토가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는 그냥 일단은 지지에 근도 없고 비겁도 없어 얘가. 그러면 얘도 음이고 얘도 음이잖아요. 네. 그러면 서로 이렇게 음의 관계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일간이 약하니까 근도 없고 비겁도 없으니까 얘를 목생활을 하지 않고 뭘 한다고요? 이렇게 목국토를 해요. 그럼 이게 식신을 어떻게 한 거예요? 편인이 극한 거예요. 이거를 탈식이라 탈식. 빼앗을 탈자. 식신을 빼앗아 갔다. 편인이. 그래서 이 어리숙한 사람들, 그죠? 그다음에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먹고 사는 사람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병자이거나 무의도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좋지 않다고 표현. 예. 그래서 편인이 이 편인이 여기 있을 때하고 여기 있으면 더 심하겠죠.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 위치에 따라서.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있어도 얘가 만약에 얘가 5월에 태어났다. 5월에. 그럼
거기가 뿌리가 있잖아요. 그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비견도 있다.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무국토하는 관계다. 응? 식신?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일간이 근황한 데다 비견까지 있기 때문에 이 을목이 이렇게 딸려 들어가요. 목생화로. 오케이? 얘를 목토를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이 명리학은 상생상극에 다 비법이 있다고. 그러니까는 이것이 상생이 되는지 상극이 되는지. 그래서 이게 이제는 내가 생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의 힘에 끌려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양간은 상대를 뺏어오잖아, 끌어오잖아. 근데 음간은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끌어오지를 못해.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뿌리도 없고 약하면 이렇게 여기에 꺼요, 꺼.